권력.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망, 두려움, 질투, 그리고 욕망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모든 것을 희생했으며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부나 왕좌 혹은 높은 직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차원의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밑바닥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해류와 같습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해야 하는지, 누가 정상에 오르고 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살아남고 누가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왕이나 대통령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무실, 친구관계, 심지어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모든 공간에 권력의 역학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고대 황제의 궁정이든 현대 정치의 마쿠이든 혹은 치열한 기업의 회의실이든 시대를 관통하며 반복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는 자는 게임의 말이 될 뿐이지만 이 법칙을 배우는 자는 게임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며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 병기가 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법칙들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법칙들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칙은 단 하나의 진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불처럼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본능까지도 함께 말입니다. 이 법칙들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모든 곳에서 그 법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법칙, 주인보다 더 빛나려 하지 마라. 속삭임으로 가득 찬 궁중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명석한 조언가가 왕 앞에서 현란한 언변과 날카로운 재치, 그리고 군주가 미처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두를 감탄시킵니다. 처음 왕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감탄은 이내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저 조언가는 너무 유능하고 너무 많은 칭송을 받으며 너무 눈부시게 빛납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주인은 자신을 위협할 또 다른 태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몇 달 후 모두의 찬사를 받던 그 조언가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너무 밝게 빛났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거나 파멸을 맞이합니다. 이 법칙은 단순하지만 잔혹합니다.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 곁에 설 때는 그들이 안심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실제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재능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면 당신은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보복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의 재능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능을 위장하고 방향을 틀어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은 보여주되 그들이 당신의 빛에 가려진다고 느끼게 할 정도는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빛을 가리면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빛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성장할 것입니다. 제2법칙,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마라. 체스 게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대가 당신이 수를 두기도 전에 당신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본다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권력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막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를 숨기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진짜 목표는 연막 뒤에 감춰두십시오. 모해한 주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진실들을 드러내며 투명하다는 환상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당신 전략의 심장부는 결코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너무 자유롭게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우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의도치 않게 당신의 비밀을 누설하여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도가 베일에 쌓여 있을 때 당신의 움직임은 갑작스럽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도를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교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했다고 믿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따라갈 가짜 흔적들을 남겨두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진짜 목표를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결승선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비밀은 곧 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한번 드러난 계획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3법칙, 평판을 목숨처럼 지켜라. 한평생 쌓아올린 노력이 단 한 번의 속삭임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보이지 않는 왕관이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볼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그것을 봅니다. 그 왕관이 당신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 왕관에 흠집이 나는 순간 당신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왕들은 군대나 영토, 심지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판만 지켜낸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평판이 없으면 그들은 끝이었습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기에 깨지기 쉽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다고 믿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자는 자신의 평판을 맹렬히 지킵니다. 작은 모욕이나 공격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결국 파멸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되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이름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무모한 행동이나 사소한 다툼에 얽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소유물을 잃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으면 권력이 세워지는 기반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4법칙,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라. 권력은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잊히는 것이고, 잊히는 것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와 아이디어,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은 선하고 심지어 뛰어날지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지도자, 예술가,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화려한 개선식을 열었고 나폴레옹은 웅장한 대관식을 연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지와 타이밍, 그리고 존재감을 통해 관심을 지배하는 법을 압니다. 관심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절박해 보이고 너무 부족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순간을 창조하여 경쟁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는 법을 배우십시오. 단 한 번의 극적인 제스처, 인상적인 외모, 적절한 순간에 던지는 한마디 말이 침묵 속에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숨는 것은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쉼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십시오. 무명이야말로 권력의 진정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5법칙, 말싸움이 아닌 행동으로 승리하라. 두 남자가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집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성이 멈췄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원한만 쌓였을 뿐입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약점입니다. 인간은 자존심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데 논쟁은 논리에만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굴욕감을 주며 굴욕감은 쓴 감정을 낳습니다. 논쟁에서 진 사람은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반격할 것입니다. 반면의 행동은 부인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잘 지어진 다리 하나가 공학 기술에 대한 수천 번의 연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침묵 속에서 이룬 승리는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짓밟아 버립니다. 권력은 누가 가장 잘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없이 증명해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되고 더 많이 논쟁할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말하게 할 때 사람들은 눈앞에 서 있는 결과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되 설명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되 논쟁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승리는 가장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제6법칙,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라. 야생에서 다른 새에게 묶인 새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당신은 바로 그 족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 없이도 살고, 일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중요성은 사라집니다. 의존성은 영향력의 조용한 요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지식, 자원, 보호 또는 기회를 더 많이 필요로 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버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망할 수는 있어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할 수는 있어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존줄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조언가나 회사의 핵심적인 인간관계를 쥐고 있는 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제거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를 넘겨준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지식의 일부는 숨겨두고 당신 힘의 일부는 남겨두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만드십시오. 독립성은 당신을 대체 가능하게 만들지만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의존성을 구축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제7법칙, 선택적 정직함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켜라. 한 도둑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은 감사하며 그를 이전보다 훨씬 더 신뢰하게 됩니다. 도둑의 진짜 목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정직함의 힘입니다. 단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당신의 더 큰 계획에 대한 상대방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인간은 신뢰를 갈망합니다. 진심을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정직함의 맛을 보여주면 그들은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낮추며 의심을 거둡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속임수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공격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칙은 매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진실을 드러내고 언제 감출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비밀은 의심을 낳고 너무 많은 거짓말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적절한 순간에 보여주는 투명함, 예를 들어 작은 실수를 인정하거나 무해한 진실을 고백하거나 당신을 약해 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그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것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후 행동들을 너그럽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정직함은 권력 게임에서 미덕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드물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제8법칙, 적을 완전히 박살내라. 자비는 고귀한 단어이지만 권력의 세계에서는 종종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절반만 패배한 적은 복수를 기다리는 적일 뿐입니다. 그들은 후퇴하여 힘을 기르고 복수심에 불타 더욱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살려둔 존재가 내일 당신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동정심으로 경쟁자를 살려준 지도자들은 몇 년 후 바로 그 손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뿌리까지 뽑지 않은 잡초는 이전보다 더 거세게 자라납니다. 적을 남겨두는 것은 당신 자신의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은 잔인함을 위한 잔인함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아예 피하거나 만약 싸워야 한다면 완전히 끝내십시오. 적의 자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판, 자신감,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대항하려는 의지까지 파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개적인 구경거리 없이 조용히 처리하여 교훈은 느껴지되 시끄럽게 선포되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어중간하게 싸우는 것은 위험을 초대하는 것이고 완전히 싸우는 것은 평화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는 당신의 경쟁자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공격하십시오. 권력의 게임에서 불완전한 승리는 위장된 패배일 뿐입니다. 제9법칙, 사람들을 긴장 상태에 두어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라. 예측 가능성은 편안함을 주지만 존경심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부주의해지고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신비감으로 감쌀 때, 당신의 다음 행보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속삭이고 여러 가능성, 위험 또는 비밀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언제나 통치자들의 무기였습니다. 고대 왕들은 베일 뒤에 숨어 거의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문과 상상력이 그들의 권력을 부풀리게 했습니다. 말이 적은 지도자는 끊임없이 떠드는 지도자보다 더 큰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명 없이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계획의 일부만 암시하되 전체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리듬을 바꿔 아무도 당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긴장 속에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스러워하며 존경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 보여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이거나 너무 변덕스러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혼돈이 아니라 예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추측하게 만드십시오. 불확실성은 권력을 증폭시키고 예측 가능성은 당신을 평범하게 만듭니다. 제10법칙, 고립을 피하라. 항상 연결되어 있어라.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벽을 쌓고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여 경쟁자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고립은 안전하게 느껴질지라도 조용한 독약과 같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세상과의 접점을 잃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신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고 변화하는 동맹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눈이 멀고 영향력으로부터 차단되어 힘을 잃습니다. 혼자가 되면 가장 견고한 요새조차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을 확신하며 타반에 스스로를 가둔 통치자들은 성벽 밖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전복되었습니다. 병사들로부터 고립된 장군은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아첨꾼들에게만 둘러싸인 지도자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연결은 생존입니다. 당신은 영향력의 네트워크, 즉 친구, 경쟁자, 심지어 적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사의 살아있는 흐름 속에서 듣고 관찰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정보는 권력의 생명선이며 당신은 고독 속에서 그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결코 고립되지 마십시오. 참여하고 눈에 띄게 활동하며 항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요새가 당신을 묻어버릴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권력의 법칙에 대한 첫 번째 탐험을 마칩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욱 흥미로운